안녕하십니까. 기강수학 달인 김영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풀이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음수의 제곱근 문제죠. 음수의 제곱근. 자, 쌤은 원칙과 예외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됩니다. 아하. 자, 근데 예외 상황이 있었지.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언제? 그렇죠. A랑 B가 모두 음수일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그때가 예외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루트 A, 루트 B는 일단 원칙대로 곱해요. 루트 AB. 그리고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외 상황.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은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예외 상황이 있었는데 언제 예외였죠? 자, 쌤은 얘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얘를 X축이라고 봅니다. 자, X축 위는 양수고 X축 아래는 음수죠. 그러면 예외가 됩니다. 자, 다시 X축 위는 양수다. 아, 그럼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축 아래는 음수다. 아, 그래서 B가 0보다 작을 때 음수, 즉 예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먼저 원칙대로 루트 B분의 A라고 적어주고 앞에 뭐만 적어주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단은 10번. 첫 번째, 자, 루트 3이랑 루트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그렇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루트 마이너스 9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랑 루트 5를 곱하면 그렇죠. 얘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루트 15라고 계산해주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 마이너스 5랑 나왔다. 루트 마이너스 3 둘 다 음수죠. 따라서 얘는 예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루트 마이너스 5랑 루트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루트 15가 되긴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적어요? 아니죠. 예외니까 마이너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트 마이너스 5랑 루트 5는 여기도 원칙 상황이죠. 따라서 그냥 곱해줘요. 루트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땡겨와야죠.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쓴 마이너스와 이 주황색으로 쓴 마이너스는 정의가 달라요. 알겠죠? 얘는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생긴 마이너스가 됩니다. 좋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허수 단위 i가 밖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3i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15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 밖으로 나오니까 5i,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5i. 자, 그래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2 루트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오케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잘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칙인가요? 예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외입니다. 왜 그렇죠? 자, 얘를 X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X축 위가 양수, X축 아래가 음수면 예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원칙대로 써줘요. 어떻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잊지 말아야지. 예외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요.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i가 되고요. 자,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유리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줘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i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연산해줘야 되니까 복수수의 연산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15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2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니까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 이렇게 써주면 얘가 뭐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B니까 계산해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빼주니까 마이너스 2는 2가 되겠고요.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15에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를 어떻게 해주니까? 빼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여기 6이고 여기 1 빼주니까 5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니까요. 이 꼴 많이 봤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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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K꼴.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가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자, 두 번째, 몇 개씩 묶자? 두 개씩 묶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생기는 인수분해 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누구랑 묶어야 돼요? 그렇죠. 얘랑 이렇게 묶고 얘랑 이렇게 묶어야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4로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쳐 써볼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k.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전개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공통부분 보이나요? 그렇죠. 쌈은 공통부분을 t로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t, 얘를 t,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t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t 플러스 3 곱하기 t 마이너스 5니까 t제곱 두 상수의 합 얼마?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얘를 내가 다시 공통부분 넣어서 인수분해 해봤더니 뭐가 생긴대? 그렇지. x-a제곱. 완전 제곱식이 생긴대요. 자, 그러면 공통부분이 넣어서 완전 제곱식이 생겼다는 얘기는 x-a제곱이 곧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를 넣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조건 뭐의 제곱? 그렇죠. x 계수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플러스 4가 무조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꼴을 여기서 갖도록 문제를 변형시켜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지금 얼마로 치환했으니까 t로 치환했으니까 얘를 치환하게 되면 무조건 t 그 다음에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t에 대한 1차식이 올 텐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t가 올 거고 여기 상수항이 뭐가 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요. 얼마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6.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6으로 나올 테니까 k 구할 수 있겠나요? 있습니다. 왜? 얘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두 상수를 곱하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k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24니까 k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k 끝? 자, 그러면 얘 다시 t에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t는 x제곱 마이너스 4x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오케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따라서 a가 얼마? 여기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는 2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a까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x-b랑 x-c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니까? 어차피 b 플러스 c를 구하는 거예요. b 플러스 c. 자, b와 c는 해당 2차식에 뭐가 된다? 그렇죠. 두 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근. 누구? b와 c. 그럼 뭘 이용해?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b 플러스 c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x 계수가 두 근의 마이너스 합이기 때문에 합은 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찾았고요. b 플러스 c 찾았고요. 그 다음에 k 찾았으니까 얘네 셋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얼마? 6 빼기 마이너스 9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2번 체크해주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니까요. 일단은 x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얘 최대값을 구하래요. 좋습니다. 얘는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한된 범위
자, 근데 이 제한된 범위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섞여야 되냐면 여기 공통 부분이 주어졌어요. 공통 부분. 가만 보니까 누가 공통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또 어딨어? 여기 있네요. 2x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공통 부분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개념 적어볼게요. 자, y는 만약에 fx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fx 플러스 빗골에 대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게 된다면 나는 먼저 fx를 한 문자 쌤은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t를 fx로 치환했기 때문에 f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먼저 뭐 구해야 돼요? 그렇죠.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t의 범위. 이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t의 범위가 새로운 제한된 범위로서 나는 y는 그렇죠.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t 그리고 먼저 뭐 구해야 된다? 그렇죠. t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t의 범위 지금 t를 얼마라고 놨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요. 자, 쌤은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여기다 적어야겠다. 최대 최소. 자, 먼저 맞습니다. 최고창의 개수, 즉 A의 부호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먼저 파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을 바로 찾아줍니다. 대칭축. 왜? 어차피 물론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어차피 대칭축 위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쌤은 대칭축을 바로 구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식은 뭐였어? 만약에 y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면 그렇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대칭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일단은 먼저 아래로 블록인가요? 위로 블록인가요? 맞습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대칭축 찾아줄게요. 대칭축은 어딘가요? 자,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 대칭축은 x는 어디서? 2a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얼마? 3. 즉 4분의 3에서 대칭축을 갖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지. 지금 뭐가 주어졌으니까? x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해당 제한된 범위를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한된 범위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해당 대칭축이 저기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나요?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분의 3 중에서 분명 어떤 값은 최대값을 가질 건데 어디서 갔나요? 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칭축 기준으로 가장 먼 곳이 최대가 돼요. 어디가 제일 멀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이니까 4분의 3을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겠네. 대입해볼까? 2 곱하기 16분의 9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전개하면 여기 8분의 9가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9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겠네요.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8분의 9부터 5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겠네, t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분의 9부터 어디까지? 5까지 라고 설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어떤 거 구하자? 그렇지, 내가 t에 대한 새로운 2차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t 기준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y는 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2니까 일단은 전개해줘야겠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인데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나요? 그럼 이제 t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왔고 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보면 됩니다. 아래로 블록인가요? 위로 블록인가요? 아래로 블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빠르게 찾아줍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인가요? t는? 그렇죠. 마이너스 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야지. 내가 여기서 t에 대한 제한된 범위를 구해놨기 때문에 해당 대칭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둘 중에 최대값을 어느 곳에서 가자? 대칭축에서 가장 먼 쪽이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먼가요? 그렇죠. 볼 것도 없이 5쪽이 더 멀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네요. 그러면 최소값 2분의 3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2분의 3 대입해주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7이니까 일단은 4로 통분을 합니다. 4로 통분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8이기 때문에 자, 이때 최소값은 얼마가 나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7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서로 빼래요. 그럼 어디서?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37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자, 3에서 4분의 37을 더한 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12 더하기 37이니까 4분의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라고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풀이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두 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보니까 여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어요. 얘는 뭐야? 두 근의 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근의 합을 알고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다면 나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근의 차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합의 제곱에다가 뭘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차의 제곱을 빼면 항상 몇 배 곱이 된다? 그렇지. 곱이 4배가 된다. 그래서 쌤은 4배 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표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어디서? 해당 2차 방정식에서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렇죠. 앞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에서 x의 계수는 곧 두 근의 마이너스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루트 2a가 되겠네요.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맞습니다. 두 근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볼까? 내가 찾고 싶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무엇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 그러니까 얼마? 8a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그렇죠. 플러스 4b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4보다 작다를 내가 어떻게 바꿔주면 그렇죠. 양변 제곱을 하면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14 제곱이 14 제곱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가 뭐보다 작다? 그렇죠. 196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8, 4, 196은 모두 뭐에? 그치, 4의 배수니까 4로 약분해 주겠습니다. 그럼 2a 제곱 플러스 b가 뭐보다 작으니까 49보다 작으니까 이때 a와 b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어떤 거? 자연수 AB, 자연수 AB. 이런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A 기준에 맞춰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서서 경우의 수에서 많이 해봤죠. 만약에 개수가 더 크고 특히 차수가 더 큰 놈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줘야 돼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이라면 B는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47보다 작아야 되니까 B도 자연수잖아요. 그럼 연이 몇 개예요? 그렇죠. 1부터 46으로 46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가 2면
b는 뭐보다 작은 거예요? 그쵸?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8이 됩니다. 그럼 49에서 8을 빼니까 41보다 작겠네요. 따라서 b는 1부터 40까지 곧 몇 개? 40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가 3이면 3 대입하니까 18입니다. 49에서 18을 빼니까 얼마? 그렇죠. 3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b는 1부터 30까지 몇 개? 30개가 되겠네요. 마지막 a가 4라면 여기 4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쵸. 32니까 31을 빼주면 b는 뭐보다 작다? 17보다 작다.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16까지로 16개가 되겠습니다. 쌤, a는 5는 없나요? 5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어요? 25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미 50이 돼서 49보다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4까지밖에 없고요. 얘네를 싹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개? 132개. 13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니까요. 일단 px가 보기차식이긴 한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x인데 px가 모든 다항식, 즉 px가 여러 개인가 봐요. 어떻게 여러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px는 x 플러스 1로 오! 나왔다. 나누어 떨어진다. 앞서서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몸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몸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어떤 정리? 그렇죠. 인수 정리. 그래서 a가 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x-a를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에서 보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볼까요? 자, 나는 px랑 px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x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그렇죠. 3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3 넣으면 p3 곱하기 p1은 0이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오는구나. 왜?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P3이 0일 수도 있고요. P1이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겠네요. 그럼 일단은 오케이. 이거 지울게요. 자, 첫 번째 가에 대한 식 P-2가 0이다에 대한 식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이라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 찾을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2번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먼저 p3은 0에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p3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니까 얼마? 81 플러스 9a 더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관계식 하나 찾았다. 9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81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둘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연립하면 돼요. 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빼주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b는 지워질 거고 9a에서 4a 빼니까 5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에서 16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65가 나옵니다. 그럼 a 나오기 때문에 a 얼마? a는 마이너스 13.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3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52. 넘기면 얼마? 그렇죠. b는 36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우리는 px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야? px는 x 4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36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찾아봐야겠지. 누가 0일 때? P1이 0일 때로 찾아볼게요. 자, 그럼 P1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계식 하나 더 찾았다. 누구? 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1은 같다. 그러면 얘랑 연립해줘야죠. 그쵸?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 빼줄게요. 이번엔 이 방향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3
A는 마이너스 15니까 A가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5가 나오고 B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PX는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4니까 오케이 PX 얘랑 PX 얘를 더한 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찾고 싶은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어떻게 구하나요? 얘네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랑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8 X제곱 그 다음에 36이랑 4를 더하니까 플러스 40이 되겠네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지금 F1이니까 여기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은 2 마이너스 18 플러스 40이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 40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니까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5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많이 틀렸나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킬러 문제는 15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우리가 개념 원리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던 각종 유형서 혹은 심화서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저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가봅시다. 자, fx를 x-2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이기 때문에 fx는 내가 일단 항등식으로 작성하면 x-2제곱 그 다음에 qx 그 다음에 플러스 rx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근데 뭐 먼저 볼 거냐면 여기 f2는 2 보여요? f2는 2 즉 얘는 나머지 정리고요. 내가 2를 넣으면 나머지가 2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 x-2 보여요? 그렇죠.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니까? 싹 사라지니까 f2는 곧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r2와 같아지는 거예요. 얘가 2라는 거예요. 근데 x-2제곱이 지금 몇 차니까? 2차식이니까 rx는 필연적으로 몇 차 이하? 그렇죠.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1차식인지 상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ax 플러스 b라고 놓고 r은 2가 얼마다? 2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다면 rx를 뭐라고 작성할 수 있나요? a x-2 플러스 2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rx를 우리가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가려볼게요. qx 더하기 rx가 2x래요. 그러니까 qx는 2x에서 rx를 빼준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2x에서 rx를 빼주니까 2x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같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쌤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마이너스 a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a. 그럼 여기 뭐가 생기냐면 x 마이너스 2가 생깁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x랑 마이너스 2 보여요? 자, 일단은 얘를 2로 묶어줄게요. x 마이너스 1.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스탑.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f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px래요. 그리고 p1은 p 마이너스 1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결국 P1은 P-1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PX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FX를 나눈 게 아니라 FX 플러스 1을 나눴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FX 플러스 1을 내가 FX 꼴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해당 나에 대한 식을 작성해 볼게요. FX 플러스 1은 내가 x-1의 세제곱으로 나눌 때 몫은 몰라요. 그냥 q2x라고 할게요. 여기랑 겹치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px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얘를 뭘로 바꾸고 싶다? 그렇지, fx로 바꾸고 싶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1이 x가 되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죠. x 플러스 1이 x가 되기 위해서는 x에다가 x-1을 대입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모든 x에다가 다 x-1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x-1 대입하면 여기가 x-2의 세제곱이 되고 q2 x-1 플러스 px-1이 됩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나는 x-2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꼴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서 찾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자, 가능합니다. q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가능하겠지. 해볼게, 얘들아. 자, x-2 제곱에다가 x-1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x-2 세제곱이 나오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x-1 보여요? 자, x-1이랑 x-2 제곱을 곱하면 x-2의 세제곱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고쳐줍니다. 뭐가 나오게끔? x-2가 나오게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x-2 그리고 여기다가 x-1을 고쳐 써주는 거예요. 따라와요? 자, 그러면 위아래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얼만큼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를 붙여줘야 돼? 그렇죠. 플러스 2를 붙여줘야 처음이랑 같아지겠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지금 x-2로 묶을 수 있을까? 있지. 그러면 x-2로 묶어주면 여기가 2-a가 되고 뒤에 플러스 2가 붙는 꼴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q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냅두고 여기 식에다가 다시 qx와 rx를 a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2의 제곱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넣으면 되죠. x-2,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rx가 얼마니까? rx는 여기니까 플러스 a, x-2 플러스 2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얘랑 이렇게 곱하고 얘랑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러면 x-2의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 2-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랑 x-2제곱 빼먹지 말아야 돼요. 곱해줘. 2x-2제곱 그 다음에 a, x-2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볼까? 자, 내가 뭘로 나눴을 때?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은 뭐가 되고? 얘가 몫이 되고 그 다음에 px-1이 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다항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p1은 p-1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p1 구해볼 거예요. p1은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이 식은 지금 px-1이기 때문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그렇지, 2를 대입해야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그렇지, 2만 남겠지.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2번 얘가 뭐랑 같대? p-1이랑 같대요. 자, p-1을 찾기 위해서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되나요? 그렇죠, 1을 대입해야 마이너스 1이 생기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해야 마이너스 1이 생기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0 대입하면 얼마? 8.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 얘가 뭐랑 같다? 그렇죠, 2랑 같다. 그럼 a가 얼마여야 돼요? 얘랑 지워지니까 a는 필연적으로 4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f5기 때문에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내가 해당 f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대입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자, a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x-2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2 x-2의 제곱 그대로 써주고 저기다가 4 대입하니까 4 x-2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오시나요? 근데 나 뭐 구하고 싶다? F5를 구하고 싶다. 따라서 F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되니까 3의 세제곱 27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5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5 대입하니까 3의 제곱 9 그래서 18 그래서 5 대입하면 12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 거 보이나요? 보여요. 그래서 얘가 얼마니까? 얘가 32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2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